태국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 참고로 유료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봐서 소개를 하는 것이고 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에 장기 거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대 전 총장님이시자 교수님이신 김홍구 교수님, 이분이 쓴 책인데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수님의 서적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몇 번 인용을 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태국 교민 집단 설문조사 이 영상들도 이 김홍구 교수님의 논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분이 쓰신 저서들이 제 취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 취향에도 맞는 책이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취향에도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점들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책 내용을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해외 이주의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했지만 요즘은 저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주도 흔해지고 있고 또 거주지를 본국과 이주국의 이중으로 두고 생활하면서 양국의 정체성을 모두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책 서론에 나온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 저는 현재 해외 이주 트렌드에 가장 맞는 곳이 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9에서 10년 전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태국 몇 달 살기 열풍이나 은퇴이민, 부동산 투자이민 등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와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주 트렌드에 맞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어디까지를 어떤 사람을 태국 교민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가령 태국에서 워크퍼밋 없이 통번역 가이드 일을 하면서 비자런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돈 떨어지면 다시 한국 거주지로 돌아가서 돈 벌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러다가 90일 되면 또 비자런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식으로 태국에 수년간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교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최근에 새로 생긴 디지털 노마드 비자 같은 것으로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하나? 아니면 이 모든 방식을 다 혼합해서 장기 체류를 하는 사람은 교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워크퍼밋을 가지고 적법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나 태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로 장기 거주하는 사람만을 교민으로 정의할 것인가? 참고로 2023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총 2353명인데 제가 이야기한 유형의 사람들은 아마 저기 위에 있는 일반 체류자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교민 사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책에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내용들 중 하나를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질 내용과 연관이 있거든요. 예전에 위 영상에서 저는 태국 교민 2세대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민 2세 중에서 한국어는 전혀 모르고 태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으나 교민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서 깨달았는데 바로 제가 조사한 대상들이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면서 국제학교에 다녔던 교민 2세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태국 현지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교민 2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100% 한테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한테 양국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난 교민 2세대들은 태국에서 살며 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 태국어만 할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들처럼 자녀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며 자녀들이 태국인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위 내용처럼 태국인이 되었는데도 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자녀의 사례도 있다고 하며 또 자녀가 태국인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2세들은 한국인, 태국인보다는 세계인으로서의 성장을 추구하고 현지화 정도가 한태 가정의 2세들보다는 약하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태 커플의 경우 자녀에게 한국, 태국 중 어떤 나라의 정체성을 물려줄지에 대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태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을 때 혹은 양국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을 때 있었던 흥미로운 비화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가령 방콕에 잠깐 들렀다가 서울보다 발전된 방콕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태국에 정착해서 사업가로 성공한 고 이정우님의 일화라든지 6.25 전쟁 종전 후 태국군을 따라서 태국으로 건너온 한국 여성들이
꽤 있었으며 80년대에 태국의 운천 포천 그룹이라는 고수돈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 고수돈 모임 이름에 나온 경기도 포천의 운천리는 태국군이 전쟁 끝나고 1972년까지 주둔했던 곳이죠. 제가 예전에 직접 가서 영상으로도 만들었던 여기 태국군 참전비 근처였다고 하는데, 물론 태국군이 한국 국방을 돕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오긴 했지만 1960년대 신문기사를 보면 태국군과 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한국 경찰 해병대와의 대립이 간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1950년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태국 왕족과 결혼한 어느 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1971년 5월 당시 성인 잡지 썬데이 서울과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 태국에 살던 한국 여성 중 태국 남편을 둔 가구가 7개 있었는데 이분을 제외하고는 다 한국에 주둔하던 태국군과 인연을 맺은 경우라고 합니다. 태국군을 따라서 태국에 간 한국 원로 교민 여성들은 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귀중한 기록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현재 방콕 코리아타운 앞에 있는, 지금은 그다지 평점이 높지 않은 이 맨하튼 호텔이 한때는 40-50년 전에는 대한항공 승무원 지정 호텔이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고, 태국 한인사회 내부의 갈등 요인과 계층 분화 현상에 대해 주목한 부분도 매우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태국 교민 사회에서도 계층 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중 최하위층이 한국인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태국에서는 외국인 가이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여행 정보를 얻기 쉬워졌기 때문에 가이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가이드 일 대신 통번역 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반면 한인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최상위층에 해당되는 직업군들 중 하나는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기업 주재원이겠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특혜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중간계층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직접 책을 구매해서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부의 격차가 한인사회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과 태국인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요인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태국에서 살려면 더 중요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에 따르면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한태 가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태국 사회에 동화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 또한 상당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만큼 다른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이 점은 우리가 태국인과 함께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려면 기왕이면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